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오리역. 분당 투어의 마지막 동네인가 재미있는 점은 지도를 펼쳐보면 오리역 바로 옆에는 동천역이 있지. 그렇다면 오리역에서 맛집을 찾아보다가 자연스럽게 옆에 용인 수지구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분당 마지막 동네 오리역부터 바로 옆 동네 용인 수지구 동천동까지 맛집 한번 찾아보자. 먼저 오리역 나오자마자 바로 상가가 보이는데 여기는 분당 메가포스몰이다. 골목부터 벌써 식당들이 많아. 내가 좋아하는 맛집 던전의 느낌이 난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매일 사골을 고아서 육수를 만든다는 오리역에서 20년간 영업 중인 오리역의 화석 명가. 굉장히 오래된 오리역 대표 순댓국 집이다. 내부는 저 안쪽까지 꽤나 넓었고 메뉴는 이렇게. 나는 기본 1번 순댓국으로 주문. 맛깔스러운 반찬 4종과 청양고추가 나오고 내가 주문한 순댓국이 나왔다. 바글바글 끓고 있는 비주얼 좋다. 순댓국을 살펴보면 엄청 도톰한 순대에다가 오소리 감투 머릿고기가 들어있는 거지. 국물 먼저 먹어보면 고소해 담백하고 진하다. 이 집은 국물에 조미료 전혀 없이 사골로만 끓여낸 굉장히 순수한 국물이다. 아주 맑고 담백한 국물인 거지. 여기에 들깨만 살짝 넣어서 섞어서 먹으면 내 스타일이다. 고소한 맛이 훨씬 올라갔다. 청양까지 넣어주면 살짝 매콤해지는 거지. 머릿고기도 한입. 이 집 고기 맛 찐이다. 아니 같은 순댓국 머릿고기인데 이 집은 다른 집보다 훨씬 부드러워. 여기에 반찬들 겉절이 같은 배추김치 맛 좋다. 도톰한 머릿고기가 부드러워서 먹을수록 맛있다. 청양고추를 살짝 넣어서 칼칼해진 국물이랑도 잘 어울리는 거지. 심지어 기본 순댓국으로 시켰는데 가득 차있는 이 고기와 오소리 감투 아주 신선하고 쫄깃하다. 여기에 도톰한 순대 부드럽고 촉촉해. 속이 꽉 차있네. 여기에 깍두기도 아주 잘 익은 거지. 이 집도 좋은 점이 어묵, 양파 같은 반찬도 맛있다. 이렇게 촉촉한 고기를 어느 정도 다 건져 먹고 밥이랑 다대기를 넣어서 칼칼하게 마무리하는 거지. 살살 말아서 한 입 먹어보면 기가 막히네. 최고다. 맑은 구수한 국물에 감칠맛이 들어간 거지. 그냥 깍두기만 하나 넣어서 먹어봐도 미쳤다. 지금 분당 투어를 하면서 분당 동네마다 순댓국을 한 곳씩 먹은 것 같은데 솔직하게 나는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머릿고기가 완전 부드러웠고 맛을 돋궈주는 맛있는 반찬들까지 너무나 훌륭했던 오리역 터줏대감 맛집 명가였다. 지금 오리역 옆에 분당 메가포스의 맛집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한 곳만 더 가보자.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분당 메가포스 건물 한편에 위치한 올해로 14년째 영업 중이라는 오리역의 화석 유메노 키친. 간판에 정통 수제 카레 전문점이라는데 여기서 카레 한번 먹어보자. 내부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어렵다. 혼밥하러 오기가 딱 좋아. 메뉴는 이렇게 이 중에서 카레나 돈가스 종류가 많은데 특히 이 집이 함박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카레 함박으로 주문. 그러면 이렇게 도톰한 함박가츠랑 일식 카레가 한 그릇이 나온다. 함박가츠 먼저 살짝 잘라서 일식 카레랑 같이 한 입 먹어보면 바삭한 식감에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가 이거는 마치 설날에 할머니 집에서 먹던 동그랑땡의 맛이다. 함박 안에는 큼직한 야채도 듬뿍 들어있는 점도 좋았다. 커리의 맛은 막 엄청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맛이 느껴지는 꾸덕한 카레의 맛이다. 여기 함박튀김과 카레가 만나서 아주 고소한 맛이 굉장히 매력있다. 다진 고기가 도톰하게 들어있어서 씹을수록 고소해. 그리고 진한 카레의 맛도 좋다. 이 집은 웬만하면 함박 들어간 메뉴를 시킨다면 다른 집들과도 조금 차별화가 되고 만족도도 훨씬 높을 확률이 높다. 단촐하지만 한 끼 식사로 나쁘지 않았던
푸짐한 함박까치를 먹을 수 있는 유메노 키친이었다. 다음은 오리역에서 치킨은 이 집인가? 올해로 23년째 영업 중인 오리역의 화석 서울치킨.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집 많지만 또 이런 옛날 치킨의 맛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집이다. 내부는 옆에도 홀이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다. 메뉴판. 이 집의 장점은 세트 메뉴가 잘 되어 있다. 기본 치킨과 골뱅이가 보이고 이 집의 시그니처 같은 마늘 치킨이 있는데 마늘, 후라이드, 골뱅이까지 반반반 먹을 수 있는 커플 세트가 있지. 커플 꿀 조합으로 주문. 그러면 이렇게 아주 맛깔스러운 골뱅이 무침과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양배추에 마늘 치킨까지 이렇게 한 상이 나온다. 커플 꿀 조합 상당히 좋네. 일단 이게 근본이지. 후라이드 먼저. 옛날 치킨 스타일로 튀김옷이 얇은 스타일이다. 맛은 완전 바삭하면서 아주 고소한 느낌. 그냥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고소함이 살아있는 느낌이다. 그 옆에는 골뱅이 무침. 위생 장갑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골뱅이 무침 살살 비벼서 골뱅이랑 같이 한 입 먹어보면 그렇지, 아주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한 맛 너무 좋다. 골뱅이가 쫄깃쫄깃한데 야채의 아삭함이 아주 매력적이다. 새콤한 양배추도 한 입 먹고 드레싱도 레트로한 스타일. 그리고 마늘치킨, 이 집의 시그니처다. 달짝지근하면서 마늘향이 가득 배어있는 바삭한 치킨이다. 매운 건 아닌데 고소한 알싸한 마늘향이 전체적으로 덮고 있고 달달한 소스의 맛은 바삭한 치킨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준다. 조합이 너무 좋아. 치킨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는데 새콤달콤한 골뱅이 무침 한 입이면 느끼함이 싹 사라진다. 바삭한 후라이드는 근본의 맛이지만 알싸한 마늘치킨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프랜차이즈 치킨과는 다른 매력이지만 얇은 튀김옷과 바삭한 고소한 치킨 맛을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오리역 치킨 맛집 서울치킨이었다. 치킨집에서 술 한잔하고 다음날에 해장하러 오는 곳이 이 집인가? 탄천 바로 앞에 위치한 올해로 14년째 영업 중이라는 광주옥. 24시간 영업은 아니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는 설렁탕집이다. 내부는 꽤나 넓은 느낌. 좌식 테이블도 있었고 설렁탕, 특설렁탕이 있는데 튀게는 양지고기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릿고기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래서 설렁탕 특으로 주문. 그리고 이 집은 밥이 다르네. 흑마늘밥이라고 한다. 탕은 100% 소로 만드신다고 하시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설렁탕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집이다. 광주옥에 특 설렁탕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 흑마늘밥,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다. 이렇게 한 상 얇은 양지고기와 도톰한 머릿고기, 소면도 들어있는데 국물 맛은 무진장 진하다. 사골국 중에서도 오래 끓여서 꾸덕하게 진해진 사골 국물 느낌. 여기에 파만 살짝 국물에 넣어주면 담백하면서 구수한 맛이 소금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고기는 아주 연하고 흑마늘밥, 정말 살짝 마늘의 향이 나는 듯한 마늘밥이다. 마늘향이 강하지는 않고 은은한 느낌. 구수한 소면 한 입에 머릿고기, 쫄깃한 식감 아주 좋다. 이 집에서 설렁탕 특을 시키면 사실상 소머리 국밥과 설렁탕을 같이 먹는 느낌이다. 소머리 고기는 아주 부드러운 맛이 좋았고 여기에 깍두기 엄청 새콤해. 무자비하게 새콤한 맛 완전 잘 익었다. 상대적으로 배추김치는 거의 안 익었다. 겉절이 느낌. 설렁탕에는 깍두기가 훨씬 더 잘 어울리고 흑마늘 밥을 전부 말아서 맛있는 깍두기랑 같이 먹으면 그렇지, 굉장히 진한 사골 국물에 부드러운 양지와 쫄깃한 머릿고기, 은은한 향이 감도는 흑마늘 밥까지 굉장히 훌륭했던 오리역 대표 설렁탕 맛집 광주옥이었다. 이번에는 동천역. 아주 자연스럽게 용인으로 바톤 터치하는 건가? 용인 수지구 동천동으로 맛집 한번 찾아보자. 먼저 동천역 3번 출구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 상가가 있는데 이 건물 1층에도 맛집이 있다고 한다. 2021년에 개업해서 5년차 영업 중인
온유 파스타. 동천동에서 양식은 이 집인가 사장님이 자녀분들 이름 걸고 하는 곳이다.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매장이고 메뉴가 조금 생소한 메뉴들이 많이 보인다.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느낌? 이 중에서도 가장 생소한 느낌의 해산물 피자와 우삼겹 오일 파스타로 시켜보자. 참고로 이 집은 면 추가가 무료다. 점심때는 2,000원 정도가 저렴하다. 좋은데? 식전빵이 하나가 나온다. 방금 막 구워낸 빵이고 오일을 찍어 먹으니까 고소하고 맛있네. 다음으로 치즈 뿌려진 샐러드도 나오고 잠시 후에 내가 주문한 우삼겹 오일 파스타가 나왔다. 와, 양 추가를 하니까 진짜 많이 주신다. 파스타 면이 쌓여있네. 참나물도 가득하고 우삼겹도 듬뿍 올라간 비주얼. 우삼겹이랑 돌돌 말아서 한입 먹어보면 끝내준다. 이게 오일 파스타라서 담백한 느낌인데 포인트로 불맛이 나면서 페퍼론치노 같은 매콤한 맛이 감돈다. 여기에 고소한 우삼겹과 상큼한 참나물까지 기가 막히는 거지. 잠시 후에 내가 주문한 피자도 나왔다. 해산물 피자다. 전체적으로 아주 푸짐한 비주얼. 실물을 보니까 여기 가성비네. 저렴하다. 이것도 진짜 궁금한 메뉴. 해산물을 이렇게 넣은 피자는 흔하지 않은데 파인애플도 올라가 있고 오징어에 새우까지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피자를 가득 떠서 도우가 좀 특이한데 이렇게 잘 집어지지가 않는다. 살짝 흐물거리는 식감인데 첫입은 수저로 떠서 먹어보면 찐이다. 한마디로 도미노, 피자헛, 피자스쿨 이런 브랜드 피자에는 없는 맛. 피자에 가득 들어간 오징어, 새우, 소라인가? 아무튼 해산물이 엄청 쫄깃하고 도우는 굉장히 부드럽다. 흘러내리는 치즈의 부드러움도 좋고 고소한 볶은 야채에 달콤한 파인애플까지. 피자 전문점에서 먹는 맛과는 다른 건강한 재료를 때려 넣은 듯한 홈메이드 스타일의 피자 맛 너무 좋다. 아삭한 샐러드도 맛이 좋았고 이게 또 중간중간이 바삭한 게 올라가 있는데 마늘 후레이크였고 위에 올라간 소스는 발사믹 바질 소스다. 소스부터 조금 향긋한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게 아주 색다르다. 치즈가 굳기 전에는 흘러내려서 먹기가 힘든데 한마디로 굉장한 맛이다. 여기에 우삼겹 오일 파스타, 오일에 볶은 파스타임에도 전혀 느끼함이 없다. 아마 이 매운맛, 페퍼론치노를 넣어서 그런가 매콤한 맛이 느끼함을 아예 없애주는 거지. 향긋한 참나물에다가 고소한 우삼겹까지 제대로다. 다른 양식집 어디에서도 먹을 수가 없는 이 집만의 개성과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정말 너무나 훌륭했던 동천역 양식집 온유 파스타였다. 와, 여기는 동천동의 한 골목인데 엄청 먹을 곳이 많다. 여기서 몇 곳 가보자. 먼저 올해로 약 20년 넘게 영업 중이라는 동천동의 화석 감칠의 비빔국수. 여기가 20년 전에는 이 도로의 끝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뒤로 쭉 포장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고기동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넓은 주차 공간도 좋았고 내부도 엄청 넓다. 내 뒤쪽으로도 자리가 있는데 메뉴는 이렇게. 여기 비빔국수가 2개 있는데 원조 비빔국수는 중면, 대박 비빔국수는 소면이라고 한다. 나는 원조에다가 수제 왕돈가스까지 한번 먹어보자. 양 좀 보소. 참고로 여기가 국수집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왕돈가스를 드시러 오신다. 기본찬으로 백김치와 깍두기가 큼직하게 나오고 비빔국수 먼저. 비빔국수도 맛깔스러워 보인다. 일단 왕돈가스 먼저 좀 잘라서 한입 먹어보면 찐이다. 소스 맛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맛. 이 소스 어디선가 어렸을 때 먹어본 맛이다. 광주 대학로에서도 먹어봤고 우리 동네 기사식당 경양식집에서도 먹어봤어. 한마디로 내가 옛날에 많이 갔었던 아주 내가 좋아하는 은은한 달콤한 맛이 감도는 돈가스 소스 맛이다. 너무 내 취향이다. 어렸을 때 먹었던 돈가스 집들이 막 생각나는 맛이야. 고기도 적당히 두껍고 소스 듬뿍 뿌려진
살짝 눅눅해진 이 경양식 돈가스의 맛. 나 원래 비빔국수 먹으러 왔다가 뜻밖의 돈가스 맛집을 찾아냈다. 우동 국물도 잘 어울리는 거지. 이쯤 되어서 비빔국수, 김치가 들어있고 오이랑 양파가 큼직하게 들어있는데 맛은 기가 막히네. 기본적으로 새콤달콤한데 새콤한 맛이 더 세다. 중면이라서 도톰한데 차가운 물에 헹궈내서 쫄깃한 느낌도 들고 살짝 쫄면 같은 느낌도 든다. 잘 익은 김치가 들어있어서 새콤한 맛이 나는데 김치 비빔국수라 봐도 되겠어. 새콤한 맛이 김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여기에 깍두기 잘 익어서 맛있고 담백한 백김치도 잘 익었다. 도톰한 돈가스마저 한 입 먹으면 환상의 궁합이다. 그 어떤 비싼 음식과 비교해도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새콤한 비빔국수에 달짝지근한 돈가스, 마약 같은 맛이다. 종종 생각날 것 같아. 그리고 양이 진짜 어마무시하다. 엄청 배고플 때 왔는데 돈가스도 양이 많지만 국수도 양이 상당하다. 돈가스 남은 건 전부 포장했다.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어. 새콤달콤한 비빔국수부터 먹어도 줄지 않는 대왕 돈가스까지. 이 동네 살았으면 무조건 단골 될 만한 감칠의 비빔국수였다. 이번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집이다. 여기도 맛있을 것 같아서 방문해본 올해로 12년째 영업 중인 황소고집 통갈매기살 전문점이다. 참고로 이 집은 용인에만 4곳이 있는 용인 한정 맛집이다. 한정된 지역에 체인이 몇 곳이 있는 이런 집이 맛집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막 넓은 매장은 아니지만 깔끔하다. 메뉴는 이렇게. 가격 너무 좋다. 250g에 16,000원. 여기서 가장 많이 먹는다는 통갈매기살과 가브리살로 주문. 갈매기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사진 설명으로 나와있다. 일단 기본찬으로 콩나물국, 파절이, 마늘, 양배추 나오고 통갈매기살과 가브리살이 1인분씩 나왔다. 고기를 바로 지글지글 구워주고 이 집의 시그니처가 바로 이 통마늘이지. 통마늘을 같이 구워주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갈매기살을 익히고 넣어야 된다고 하셨다. 갈매기살이 먼저 통통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준 후에 한번 잘라주고 살살 익혀주는 거지. 이렇게 한상. 이 다음에 마늘을 통째로 부어서 국자로 고기를 볶듯이 구워주는 게 포인트다. 통갈매기살이라 가능하다. 일단 반찬 맛 좀 보면 와, 콩나물국이 셀프 코너에 있는데 시원한 맛이 완전 매력적이다. 잠시 후에 잘 익은 갈매기살 먼저 마늘이랑 같이 한 입 먹어주면 끝내준다. 고기가 통통해서 육즙이 막 나오는 거지. 여기에 잘 익은 통마늘, 매운맛이 싹 날라가고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만 남았다. 통통한 갈매기살은 겨자 소스 넣은 양배추랑 먹어도 아주 잘 어울린다. 전체적으로 담백 고소한 맛인데 갈매기살이 가격도 저렴한데 아주 통통하고 양이 많아서 좋았고 쌈채소에 파절이랑 같이 쌈도 한 번씩 먹는 거지. 도톰한 갈매기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는 가브리살 역시 파절이 올려서 한입. 가브리살은 좀 더 쫀득한 식감이다. 이 도톰하고 푸짐한 고기를 500g을 32,000원 주고 먹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 가성비가 엄청난 집이야. 고기를 다 먹어주면 마지막으로 김치말이 국수가 있다.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데 맛은 엄청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맛. 부드러운 소면에다가 새콤한 김치, 달짝지근한 육수가 만나서 마무리로 딱이다. 용인 수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갈매기살을 먹을 수 있는 동천동 황소고집이었다. 이번에도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와,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내가 볼 때 거의 용인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곳인 것 같다. 산으로 간 고등어. 여기는 옆에 반찬 가게도 있다. 용인을 대표하는 한식 맛집 산으로 간 고등어다. 나는 끝날 때쯤 7시 반에 왔는데 앞에 20팀이 있다. 대기실까지 갖추고 있고 내부도 엄청나게 넓은데 사람들로 꽉 차 있다. 바로 눈앞에 화덕이 보이고 생선들이 맛있게 구워지고 있다. 메뉴는 이렇게 미리 기다리면서 주문을 해두어야 된다.
혼밥은 안 되고 어떤 음식이든 음식 2가지부터 주문이 가능하다. 반찬은 모두 리필 가능한 거지. 반찬들을 살펴보면 총각무, 배추무침, 더덕무침, 흑임자 연근 샐러드, 고추 장아찌에다가 계절 나물, 궁채나물, 생김이 나오고 이게 포인트인가? 철판에 볶아낸 잡채가 나온다. 이렇게 내가 주문한 고등어, 제육 한 상이 나왔다. 와, 푸짐한데? 일단 내가 궁금했던 잡채 먼저. 그냥 잡채 맛이 아니다. 이거는 백순대 볶음의 맛이 난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방금 막 철판에 볶아낸 잡채이면서 간이 딱 맞고 꼬들꼬들한 당면이 너무 맛있다. 여기에 더덕 반찬, 새콤한 게 아주 맛있고 제육볶음, 예상치 못한 불맛 좋다. 달짝지근한 제육인데 불맛을 내어서 제대로다. 밥맛이 왜 이리 좋은 거야? 부드러운 궁채나물도 맛있고 계절 나물도 훌륭하다. 이제 고등어인데 솔직히 고등어는 작다. 크기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다. 방금 막 구워낸 고등어의 맛은 입에서 살살 녹는다. 맛 하나는 감동적인 맛이다. 여기에 총각무, 이 집은 개인적으로 김치 맛이 기가 막힌다. 큼직한 총각무가 엄청나게 잘 익어서 한입 깨물면 아주 새콤한데 내가 식당에서 먹어본 총각무 통틀어서 원탑이야. 좋았던 점은 나머지는 모두 리필이 되는데 특히 밥맛이 너무 좋아서 그냥 생김에 싸서 간장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다. 그 이유가 밥통이 10개가 있다. 여기서 갓 지어낸 밥만 덜어주시기 때문에 방금 막 지어낸 밥들이 많은 것 같다. 간장을 살짝 올린 생김 한 입에 총각무 한 입이면 끝장이다. 불맛나는 제육볶음에 부드러운 고등어까지 충분히 기다려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산으로 간 고등어였다. 이렇게 분당과 용인에서 맛집 8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분당의 마지막 동네 오리역에도 역시 곳곳에 맛집이 숨어 있었다. 용인 동천동은 대중교통으로 오기는 힘들지만 주차 가능한 맛있는 집들이 많아서 충분히 내비게이션 검색에서 와볼 만한 분당 용인 맛집 투어였다.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